스튜디오에 정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내용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 수가 작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 HIV 에이즈 신고 현황을 발표한 건데요.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통계가 이제야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8월 11일자로 2015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신규 감염인 현황입니다. 지난해 새로 HIV에 감염된 내국인은 1,018명, 외국인은 134명, 모두 1,152명이었습니다. 2014년,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간 성비를 살펴보죠. 예. 남성 1,080명 대 여성 72명, 15대 1의 성비를 보여줬습니다. 눈여겨볼 게 또 내국인과 외국인 성비의 차이입니다. 네. 내국인 남성이 974명, 여성이 44명으로 22대 1의 성비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성비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남자는 106명, 여성은 28명으로 3.8대 1에 불과합니다. 예. 일단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일단 감염인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건 정부의 에이즈 관리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통계가 보고되기 시작한 게 1985년으로 올해 31년째인데요. 처음에는 한 해 신규 감염자가 2~3명 발생하던 것이 이제 매년 1,000명을 넘기고 있다는 건 분명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UNAIDS는 2030년까지 에이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 정책,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이고요. 네. 남녀의 성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남녀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여성 감염자의 경우 1년에 100명을 넘긴 적이 없는데요. 남성 감염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 이 감염 경로가 여성에서 남성, 또 남성에서 여성, 즉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성에서 남성, 이 동성 간의 감염으로 집중돼 있는 게 아니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이즈 예방은커녕 이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나이대별 감염 현황은 뭐 어떻습니까? 네, 20대 감염자 비율 역시 이 전년도에 비해 이번에도 1위였는데요. 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국인 1,018명 중에서 20대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네. 40대 이상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전체 감염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57%, 절반을 넘습니다. 40대까지 합치면 거의 4명 중 3명을 차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네. 결혼 정년기인 20, 30대 젊은 층의 에이즈 예방이 시급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HIV 잠복기가 7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자발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감염 사실 여부조차 알기 힘든 질환이라는 건데요. 네. 이미 감염 여부가 밝혀진 감염자들이 더 이상 질병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HIV에 감염됐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이 성접촉으로 계속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에이즈와 관련해 사전 예방과 바른 정보, 선행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예방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단의 정기총회,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후보자들을 놓고 펼쳐지는 선거가 그렇습니다. 이 과열되는 선거 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 공청회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예. 보통 후보 공청회 또는 소견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명선거 서약식과 겸해서 열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미 올해는 예장 고신총회가 소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예장 통합과 기장총회, 예장 대신, 또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의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명선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떻습니까? 네, 후보자들이 어떤 인격과 자질을 가졌는지,
또 총회를 위해 누굴 뽑아야 할지 총대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교단이 교회가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에만 교단 정치가 집중되는 걸 막고 총회에 대한 관심을 정기총회 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기장총회 성관위원장인 황용대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정책적인 어떤 대안 제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토론 문화를 좀 성숙시키고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운동함으로 생겨지는 여러 가지 타락 현상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또 과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거의 지양되어졌습니다. 오는 9월 초면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시작되는데요.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관심이 건강하게 총회를 치르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